자, 다음 주제 한번 보실까요, 화백님? 예, 이게 1994년 YS 대통령 때인데, 네. JP가 그때 그 대표였습니다, 대표. 네. JP가 왜 폭발했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나, 백돌이 흑돌을 둘러싸잖아. 그런데, 네. 뒤에 허연 머리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형우, 우형우, 예, 예. 그다음에 디아루라고 하는 김덕용, 예. 그래서 이제 앞에 그 JP가 앉아 있는데 JP 대표를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자당 시절인 거죠, 민자당. 민자당 다음이죠. 그러니까 94년이니까. 네. 근데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할 텐데. 네. 그런데 이러다가 한겨울에 JP가 밀려납니다. 네, 결국은. 네, JP가 밀려나는데, JP가 그 밀려나면서 그 핫바지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네. 밖에 나가가지고 95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등등을 해서 50석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기에 성공을 하는 거죠. JP가 완전 재기를 하고, 완전 여소야대가 되면서, 우리, YS 팀들은 이 최영우, 김덕용 등등 이런 그 하얀 머리만 하얗게 돼버립니다. 자, 저희가 JP 만화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JP가 어제가 구순이었던 네. 거죠. 네. 예, 어제 무슨 모임도 있었다고 하던데. 내용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JP 어저께 생신이셨는데 갔다 네. 만나뵌 분들이 다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저 부인 박영욱 여사께서 굉장히 지금 위독하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해 네. 계시고 JP가 병간호를 병간호하고 매일 계신데 하신다고 그래서 좀 들었는데. 그 네. JP가 그 부인 병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민자당 출입을 할 때 네. YS를 담당을 했습니다. 네. 92년에 YS 담당했고 네. JP가 그 민주계의 압박에 밀려서 95년에 탈당을 하고 자민련을 만들었을 때 제가 같이 탈당을 해서 자민련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JP 보면 참 풍운하죠. 풍운하죠. 박정희 풍운하. 시대는 2인자로서 이제 끝까지 했고, 그리고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JP가 내각제 개헌이라는 그걸 그 매개로 해가지고서 정책만 한번 다시 짜보겠다는 야심찬 걸 했던 게 1990년 잘 기억하시겠지만 민자당 3당 통합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JP는 이제 대통령으로 가기는 직행하기 어려우니까 내각제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총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YS가 내각제 합의 각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걸 걷어차버리던 거예요. 근데 그게 YS의 억지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때 분위기는 YS 힘을 실어줬죠. 왜 그러고 하면 내각제 비밀리에 썼지만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네. 언젠가는 그 문서도 공개될 것이었는데 그것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YS가 당무를 걷어차고서 마산에 내려가 칩거를 했고, 네. 그리고서 결국 대통령직을 거머쥐었죠. 그렇죠. 그래서 JP가 95년에 자민련을 만들고 96년 선거에서 58석 가까이 얻었죠. 58석을 얻어서 제3당으로 해서 DJ와 연대를 해가지고 다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해서 DJP 또 했다가 또 안 되는 거죠. 그걸 해서 그 내각제 개헌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은 DJ가 하고 네. 총리를 2년간 했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내각제 개헌을 하고서 가기로 DJ가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걸 걷어차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때까지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하면서요. 네. 아주 재밌었던 게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 JP가 개파 갈등으로 인해서 들볶이기 시작한 게 정권 2년 차 겨울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권 3년 차 2월에 JP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개헌 문제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지금 여당 상황하고 아주 뭐가 꼭 같다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친박계에 둘러싸여서 엄청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조 차장님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박계가 12월 19일 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그 친박 중진 7명이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 회동을 가졌거든요. 네. 그때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만찬 회동 이후에 친박계가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 포위된 형국인데 네. 흥미로운 거는 지난해 10월에 상하이에 가서 김무성 대표가 개헌 본물이 터질 거다. 네. 이 발언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아주 공개적인 경고까지 받고 사과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예. 바로 이 공식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또 한 번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예, 현재 저게 대통령의 이제 최고 중진 회의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지만 네. 지난해 10월에 그렇게 혼쭐이 나고 다시 한번 개헌을 얘기한 것 네. 이것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네. 아니면 또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고 네. 그래서 이 이완구 원내대표가 친박의 어떤 그 중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새 벽 뒤에 올 것이 왔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헌 논의는 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김영호 의장께서 그 국회의장 자문으로 개헌 연구 자문위원회를 뒀습니다. 있었죠. 예. 그래서 김종인, 이용구 교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때는 내각제도 가는 마음과 이원 집정부제를 하는 거를 연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강창희 의장님 산하에는 개헌 자문위원회, 개헌 연구관이에요.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적으로 개헌안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축조 심의를 할 정도로 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문단만 필요한 거죠.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네. 안 하는지 제가 예.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굉장히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헌안을 붙여가지고서 선거를 한다면은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6공화국과 7공화국은 다른 공화국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네. 87년 개헌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임기 4년을 하나 잘라 먹었습니다. 임기를. 그렇죠. 네네. 2008년에 대통령 임기에 맞춰가지고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자기 임기 2년을 잘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공화국과 공화국이 바뀌는 거는 새로운 헌법에 기초해서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들이 같이 출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 공화국의 기초에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임기 문제가 걸려 있다 이 대통령 말씀이죠. 임기 문제가 네. 걸려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지 아주 민감한 문제죠, 이게. 네. 그러니까 2016년에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2년을 잘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자기 임기를 받은 분인데 두 번째 난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개헌의 역사를 보면 지금 뭐 이재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끄는 조금 그 짧게 개헌 모임이 지금 뭐 과반수 넘었다 뭐 아니면 지금 개헌 선까지 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개헌은 그 혁명적 상황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죠. 87년도 그렇죠. 그렇고 뭐 5공화국 헌법도 그렇고 유신헌법도 그렇고 민주당이 만들었던 헌법도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다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 100만 명이 내각제로 가자면 어디로 가자고 길거리 뛰쳐나와야 되는 것이지 네네.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개헌 쉽지 않다. 네. 예. 자, 지금 야권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문재인 의원,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독해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한 양처럼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정말 독하게 하겠다, 네. 독해지겠다 네. 이런 다짐을 해놨고요. 네. 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의원이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로 네. 뭘 들고 있냐면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계속 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비노 중도파 의원들은 당연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점에서 2012년 그렇습니까? 총선 때도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총선 공천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예, 한명숙 대표 체제였지만 문재인 의원도 어떻게 보면 공동 대표나 다름없이 당을 이끌었거든요. 네. 그때 총선 졌습니다. 네. 2012년 대선은 문재인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전을 해서 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는 선거를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갑자기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정치적으로. 제일 그 문재인 의원의 그 얘기가 이기는 걸 하겠다는 게 아마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말을 아마 이 거꾸로 반전을 시켜서 하는 얘기 같은데 문재인 그 의원은 저는 정말 그 천추의 한을 그 가질 만큼
지난번 대선 때 왜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네. 조금 안타깝고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좀 그런 게 지금 우리 근세 87년 이후에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출마를 해가지고 대선 후에 졌는데 또 계속 국회의원 하면서 당에 남아있고 이러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독해지겠다는 게 그렇게 못했다는 걸 지금 후회하시는 건지. 물론 이제 과거에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는 97년 대선에서 한번 패배하고도 한나라당 총재로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이끌었습니다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출마했습니까 그때? 아,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금방 화백님께서도 배수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2012년 대선 때 내가 의원직 사퇴하고 정말 배수의 진 치고 대선에 임하겠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친노, 이 측근들이 만약에 문재인 의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네. 공직에 진출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도 그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당권 도전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네. 이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왜 이런 배수의 진을 이때 치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부산에서 그렇군요. 그 하면은 선거구가 조정이 돼가지고 네. 김무성 대표하고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김무성 대표가 영도를 영도하고 포기하고 이 서구가 너무 합쳐지죠. 작아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지금 사상구하고 이렇게 붙어지면 아마 그래서 미리 빠지는지 둘이 한번 진짜 한번 그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빅게임. 아유 건건일척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성자는 다음 대권에 엄청나게 가까이 가는 거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